끝판회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요 보라색 선, EMA 200선에 계속 일봉상으로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 박스권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뭐 눌리면서 빠지더라도 일단 이 구간에서 요걸 만들어준 다음에 올려줘야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박스권을 뭐 만들지 않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위아래로 계속 눌리는 게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코로나 빔 때도 그렇고 요 때도 그렇고 보면은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눌리는 과정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자, 이거 보면은 여기도 올라가다가 눌리고 올라가다가 눌리고 올라가다 눌리고 올라가다 눌리고 올라가다 눌리고 올라가다 눌리고 이거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겁을 먹고 있었는데 이 가격대 매물대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빔이 하락이 시작되기 전 가격대가 요 부분이잖아요. 여기까지 얘가 어느 순간 올라와 버렸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딥한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 가격은 이제 이 구간이잖아요. 63,000에서 64,000 구간까지. 그래서 여기를 얘가 꾸역꾸역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탄 다음에 횡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는 조금 흔들릴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다 나중에 되면 기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과정에서 좀 놀란 게 그냥 블랙록이 지금 이틀 연속으로 3,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흡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애들이 오면서 좀 어떻게 보면 짜증나기도 하고 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생각을 사람들의 심리 예상 이런 것들 진짜 완전 빛나게 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요번 장이 끝나게 되면 정말 앞으로는 미국의 판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움직임이 더 심해지겠죠. 주식도 보면은 신규 상장했던 주식들이 나스닥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골을 파는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골 파는 거를 계속 보다가 이거 좀 나중에 좀 올라가서 그때 사도 않는다라는 마인드로 조금씩 접근하면 여기서 계속 샀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 사람들 고통은 심했지만 개수 자체는 훨씬 더 늘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때는 또 못 사요. 다른 주식 사면 되죠 뭐 하면서 쿨레 풍기면서 다른 거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정말 이런 식의 운전을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한다는 이유는 물량을 이렇게 해서라도 개미를 털어야 되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물량을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 물량을 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결론은 앞으로의 이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물량을 모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피델리티하고 블랙록이 다시 개입을 하고 이 패턴이 이제 5월 공포 구간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뭐 독일 정부나 아니면 마운트곡스나 여러 가지 버드들이 있고 개미들이 패닉셀을 하고 그럼 실제로 얘네들도 던지고 하는 그 물량을 뒤에서 다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피델리티와 블랙록이다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참 재밌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번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건데 사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진짜 이 과정을 저는 코인판을 보면서 많이 느껴왔고 자산시장도 똑같은 것 같고 다른 자산시장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보는 시선과 실제 그 주가의 향방이 좀 다르게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제 엔비디아 서학개미들이 몰릴 때 제가 분할 매도 얘기를 자꾸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뭐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애플이 시가총액 1등을 먹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엄청나게 지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듯이 항상 이게 관심을 안 가지는데 저평가 영역이면 기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얘가 상패를 당해야 될 정도로 이제 망해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저평가 구간이 괴리가 생기는 건지 그거를 잘 보는 사람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저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도 그런 구간에 온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구간들이 나중에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그럼 내가 이 시점에 2024년 3월이나 이럴 때 비트코인 1억 찍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들어왔는데 이 구간에는 뭐 했지? 이때는 뭐 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나중에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 구간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구간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얘가 지금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반등을 강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하루 이렇게 모아나가는 과정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100분의 1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100일 동안 매수한다는 전략을 하면 정말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 과정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모두를 대비할 수 있는 기가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만 잘 버티면, 잘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돌파하는 그 순간 엄청나게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비트코인은 박스권을 돌파한 다음에는 이렇게 보시면 꽉 찬 양봉을 주면서 제대로 된 되돌림을 잘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박스권을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올릴 때 되돌림을 안 줘요.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죠. 이렇게 뚫고 이런 식으로 되돌림을 주면서 또 올린다는 거.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상승세기니까 이거 빠질 거다. 근데 이걸 뚫는 게 진짜 비트코인의 상승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매집을 한다는 건 이런 자리에서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팔려고 하는 거다. 그러려고 매집을 하는 거다. 마찬가지로 블랙록도 지금 이 과정들, 이게 여기서 이걸 만들어 놓고 올리는 과정에서 얘가 요 정도 올려서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이 구간에서 개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 시간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긴 텀으로 좀 더 여유롭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주식, 증시가 좋고 뭐 금이 좋고 부동산이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 왜 항상 그들이 코인으로 왔는지, 왜 여러분들은 2021년에 이 과정에서 2월, 3월, 4월 이때 왜 코인으로 허겁지겁 들어왔는지, 이때는 뭐 했는지, 저를 포함해서 이때는 뭐 했는지, 19년, 20년에는 뭐 했는지, 왜 코인을 사지 않았는지, 전 항상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때 후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런 스탠스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스탠스를 취하는 거기도 한데 계속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사이클이 반복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긴 해요. 왜냐면 진짜 왜 자꾸 4년 주기가 반복이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에 따라 이런 식으로 변형을 주잖아요. 근데 이 큰 틀에서는 왜 항상 지나고 보면 4년 주기로 되는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진짜 결국 투자자들이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래서 똑같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매번 느끼지만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점점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면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번 장에 여러분들 참, 저도 그렇지만 다들 많이 벌어서 좀 롱텀으로 투자를 해도 되게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투자를 해도 되게끔, 혹은 비트코인과 몇몇 우량 알트들만 투자를 해도 되게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자산 규모를 같이, 저도 그렇고 많이 키워서 좀 롱텀으로 봐야 이런 짜잘짜잘한 흔들기에 안 당하지 않을까. 그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요즘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상승장 기대 저는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떨군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버텨주고 올린다라고 하면 이 구간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매집 구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알트를 도대체 얼마나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이 토탈 3 차트를 보면서 참 놀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차트를 보면은 얘는 아직 남았구나, 이 과정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얼마나 높은지 나타내는 온체인 데이터가 이제 이건데,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수익성 바닥이에요. 지금 얘가 있는 지점이면 거의 이렇게 그었을 때 이때거든요. 이때면 거의 이때 코로나빔 이후에 이 시점이라는 건데, 그리고 얘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 사실 채굴자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는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얘네들은 항상 채굴을 하면 매도하고 이런 그게 많은데, 지금은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나가는 사람들은 채굴 자체를 끌 것이고, 채굴 산업 자체를 안 할 것이고, 이걸 버티는 사람은 이걸 들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채산성 자체가 안 나온 상황에서 채굴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무조건 이득 보고 팔 거다 이런 심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채굴 원가가 지금 거의 뭐 8만 9만 달러대니까 요걸 이제 더 넘어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이 구간이 왜 저평가 구간이고 왜 기회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게 사이클이 좀 연장됐다. 이제 이분도 사이클을 좀 보는 분인데 좀 연장이 된 것 같다.
그러면서 2025년 4월 정도로 본 것 같다. 원래는 이제 25년 2월 얘기도 하고 2024년 12월 얘기도 했었는데 더 미뤄지는 거 있고, 저도 이제 이번 하락을 보면서 사이클 좀 뒤로 미뤄지겠구나. 그래서 뭐 2025년 초반 정도를 봤지만 중반 그 정도까지로 늘어나겠구나. 그리고 좀 더 넘어가면은 늘상 그랬듯 2025년 뭐 연말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이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뼈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우리가 코인을 더 오래가게 만드는 이 연료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토탈 3를 보면은 이게 한 번의 상승이 더 남은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알트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알트장은 안 왔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말하는 알트장은 여러분들이 이때 기억하는 21년도에 기억하는 그 알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래서 연장이 되면 뭐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진짜 신기한 게 여기서 지금 꼬리를 달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이 리테스트 구간을 딱 찍으면서 올라가는 구간이었는데 얘는 이제 꼬리를 달면서 몸통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진짜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다. 구조를 지나고 봤을 때는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순간에는 이 구조가 이렇게 깨진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운전을 한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말아 올리고 이걸 지켜주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봉 마감 때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돼야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왜냐면 이제 얘가 이때도 보면은 2021년이 시장이 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 구간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이 캔들의 개수랑 이 캔들의 개수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오랜 행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랜 행보를 하고 지켜냈다는 건 이 지지선의 신뢰성을 더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더 강력하게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비트는 신고점을 찍었지만 이더는 신고점을 찍진 못했고, 그러나 조금 덜 오른 상태에서 덜 미치는 구간에서 찍었고, 알트는 한참 못 찍은 게 많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트를 계속 모아나갈 생각인데, 지금 과정에서 어쨌든 도미넌스가 오르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힘들었다면 비트 이더는 반드시 들고 계셔요. 특히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트를 아이러니하게도 매집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심리적인 부분에서 덜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 이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보면은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 비트코인 패턴을 분석하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강세량 중반에 진입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거래가 2주간 10억 달러 손실 중이다. 제가 이거 좀 생각을 한 게, 그 장기 거래가 이때 많이 팔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때도 그렇고. 근데 그러고 여기 들어왔던 고래들,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는 고래들은 여기서 판 애들이 다시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들고, 어쨌든 고래들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최고차 항복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고, 나스닥과의 상관계수가 5월 이후 최저인데 이게 지금 진짜 나중에 되면 비트가 이거를 아웃퍼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막 그 아웃퍼폼을 하기 위해서 좀 행보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기회를 생각하고 조금씩 담으면 나중에 되면 엄청나게 큰 보상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2% 도달 확신 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거를 부적절하다라고 파월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금리가 인하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좋을 거라고 보지만은 이 금리가 계속 동결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금리가 동결되는 구간에도 지금 나스닥 보면 신고점 찍고 하는 게 보면은 단순히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더 오른다가 아니고, 이런 애들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금리를 밀어놓고 다 같이 다 오르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쫙 같이 나락을 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좀 더 좋지 않나. 실물 경기는 이게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아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 ETP 책임자가 솔라나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졌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으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얘네 셋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솔라나 잘 크면 솔라나 내부의 생태계들도 잘 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후에도 만약에 여러분들 여건이 되면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고, 항상 이 과정에서 뭐 비슷한 내용을 자꾸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그 구간들이 다 후회로 남는 이유는
비슷한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루한 장세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지루한 장세를 여러분들은 최대한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기대가 되는 구간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